자, 먼저 리스트 컬렉션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래서 리스트 인터페이스로 사용 가능한 그런 컬렉션을 알아보자. 이런 뜻이에요. 자, 리스트 컬렉션은 객체를 인덱스로 관리합니다. 인덱스로 관리하기 때문에 순서가 있어요. 0 인덱스에 뭐, 1 인덱스에 뭐 이렇게 순서가 있다는 거죠. 객체를 중복 저장 가능해요. 내가 1 인덱스에 A를 저장했다. 그 다음에 내가 5 인덱스에 또 A를 저장할 수 있느냐. 똑같은 객체를 저장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자, 요 그림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이 두 번째 객체 같은 경우에는 1 인덱스에도 저장 가능하고 2 인덱스에도 저장 가능합니다. 똑같은 객체인데 1 인덱스와 2 인덱스에 저장이 가능합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이 리스트 컬렉션에 이 객체가 두 개가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 객체의 번지가 저장이 됩니다. 이 객체의 번지가 10번지라고 가능한, 뭐 10번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 10이 들어가고 여기 10이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이제 중복 저장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리스트라고 하는 이 컬렉션 안에는 인덱스가 있고 그 인덱스를 이용을 해서 뭐 객체를 검색하거나 또는 객체를 뭐 삭제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리스트라고 하는 이게 인터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럼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다시 말해서 메소드가 뭐가 있느냐. 이 인터페이스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가 뭐가 있느냐. 자, 요거는 뭐 책에서 요거 보셔도 되고요. 자, 여기서 직접 한번 찾아볼게요. 리스트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찾아보자. 자, java.util의 리스트입니다. 자, 요거를 클릭을 하고 자, 여기 인터페이스라고 되어 있죠. 이거 무슨 타입입니까? 제네릭 타입이죠. 그래서 이 리스트 컬렉션 안에 저장할 수 있는 객체의 종류를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멤버만 저장하고 싶다면 여기 멤버 이렇게 넣으면 되고요. 내가 문자열만 저장하고 싶다면 스트링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래서 제네릭 타입이다라는 거고요. 자, 이 리스트라고 하는 건 인터페이스, 즉 사용 설명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인터페이스는. 그러면 리스트 컬렉션 중에서 자, 아까 백해서 지금 이거를 구현한 객체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러면 이런 객체를 이용을 할 때 이 리스트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럼 이 리스트에 뭐가 선언되어져 있느냐, 어떤 메소드가 선언되어져 있느냐, 그거를 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메소드가 있다. 리스트 인터페이스는. 이거 여러분이 전혀 외울 필요가 없어요. 딱 메소드 이름만 보면은 아, 이 메소드가 뭐 하는 역할인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add는 뭡니까? 저장하는 거죠. 추가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 보면 remove는 뭡니까? 이거는 제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get이라고 하는 메소드 있습니까? get. get은 뭡니까? 얻어온다, 찾아온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름만 딱 보면 대부분 다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add 메소드를 보게 되면은 이제 두 개가 오버로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객체만 주면 그냥 추가하는 건데 이 추가하는 방식이 제일 뒤에 추가합니다. 아까 인덱스로 이제 객체를 관리한다고 했으니까 마지막 인덱스 다음 인덱스로 객체를 저장을 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예요? 여기 인덱스가 주어져 있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특정 인덱스 위치에다가 이 객체를 저장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치 이거는 삽입의 효과가 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0 인덱스에 어떤 객체가 저장이 되어 있고 1 인덱스에 어떤 객체가 저장이 되어 있고 2 인덱스에 어떤 객체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내가 1 인덱스 위치에다가 새로운 객체를 저장을 하고 싶다. 그때 여러분이 이거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1 인덱스 위치에 내가 이 객체를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이미 1 인덱스에 객체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얘가 제거되면서 여기에 이 객체가 들어가겠습니까? 아니고 이게 한 칸씩 다 뭐예요? 자, 뒤로 밀립니다. 그러면 3이라고 하는 인덱스에 자, 이렇게 되고 요거는 이 인덱스 위치에 오게 되고 요거 대신에 이제 별이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add는 이제 중간에 삽입할 때 주로 사용을 하고 자, 요 add는 맨 마지막에 추가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덱스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맨 마지막 인덱스로 이제 이 객체가 저장이 된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좀 알 필요가 있고요. 근데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거는 얘를 많이 사용합니다. 아마 여러분 이거는 거의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주로 맨 마지막에 추가하는 이걸 주로 사용할 것이다. 이거고. 자, 클리어 이거는 뭘 것 같아요? 이 설명 안 읽어도 돼요. 클리어는 뭘 것 같아요? 컬렉션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객체를 다 뭐다? 다 제거를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제거하는 메소드가 클리어도 있지만 요 아래쪽에 뭐가 있습니까? 리무브도 있죠. 그래서 이 리무브 인덱스 이거는 뭘 것 같아요?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내가 1 인덱스에 있는 객체를 지워. 맞아요? 그럼 여기에 여러분이 인덱스 1을 주게 되면 됩니다. 1을 주면 1 인덱스에 있는 객체를 지워. 자, 요거는 그러면 언제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객체가 어떤 인덱스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 난 모르겠어. 하지만 그 객체를 나는 지우고 싶어 할 때 있죠. 그때는 객체에 참조를 넣어주면 이 객체가 리스트에 있다면 제거가 됩니다. 만약에 있다면 제거하고 true를 리턴하고요.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제거할 게 없으니까 false를 리턴해요. 이해되죠?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1 인덱스에 있는 것을 지우어라. 지우는데 그 지운 객체를 리턴을 합니다. 근데 보통 이 리턴 값을 잘 받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get, 아까 get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특정 인덱스에 있는 객체를 가지고 와 할 때 이제 get을 쓴다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이 여기에 이게 무슨 타입이라고 그랬습니까? 제네릭 타입이죠. 그럼 내가 이 대신에 구체적인 타입을 내가 스트링으로 주게 되면 여기 이 메소드의 이 자리에 다 뭐가 들어간다? 다 스트링이 들어갑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에 구체적인 타입을 지정하지 않으면 즉 리스트만 가지고 내가 쓴다면 요 이 대신에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오브젝트.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체적인 타입을 지정하지 않으면 타입 파라미터는 오브젝트로 간주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이 인터페이스의 구성 요소 뭐 있습니까? 상수, 또 추상 메소드, 또 디폴트 메소드, 또 정적 메소드. 맞죠? 자, 여기에 보니까 지금 이런 형태로 아무것도 없고 리턴 타임만 있는 것들은 뭐다? 추상 메소드예요. 근데 여기 스태틱이 붙어 있죠. 정적 메소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폴트 메소드도 있습니까? 그래서 디폴트 메소드는 뭐 없이는 쓸 수 없다.
구형 객체 없이는 쓸 수가 없다. 근데 스태틱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인터페이스만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대체로 보면 여기 인덱스라고 하는 매개 변수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맞죠? 왜냐하면 리스트는 인덱스라고 하는 번호가 부여되면서 객체를 저장하기 때문에 그 인덱스를 가지고 객체를 저장하거나 또는 삭제하거나 또는 객체를 찾을 때 이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라고 하는 이런 매개 변수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보게 되면 뭐 이런 메소드들이 있다. 인덱스와 관련된 이런 매개 변수들이 이제 많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 그 다음에 이 뒤에 넘어가면 또 뭐 있습니까? 벡터,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리스트 인터페이스로 사용 가능한 객체, 즉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객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레이 리스트를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해볼 건데, 이제 이 어레이 리스트의 특징이 자, 이렇다. 리스트 컬렉션의 종류이기 때문에 인덱스로 이렇게 객체를 저장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요 안에 직접 객체가 저장이 되는 건 아니고 이 객체의 번지가 저장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컬렉션은 즉 리스트가 됐든 셋이 됐든 맵이 됐든 객체 자체가 저장이 되지 않고 번지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덱스에 저장이 되는 객체가 다 다를 수도 있지만 동일한 객체도 여러분이 다른 인덱스로 저장을 할 수가 있다. 이걸 이제 중복 저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능한 이유가 이 번지만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같은 번지를 참조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어레이 리스트를 내가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리스트 타입의 변수를 선언하고 자, new array list 객체 만들어서 대입해서 쓸 수 있다. 자, 요거는 무슨 타입? 인터페이스 타입이고 요거는 구형 클래스 타입이죠. 그래서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장하고 싶은 객체의 종류가 있다 그러면 요 이 대신에 그 객체의 종류를 넣으라는 이야기고요. 자, 우리 제네릭 할 때 이제 요 앞부분에 있는 이 그 대체 타입과 이 뒤에 대체 타입이 같다 그러면 요 뒤에는 그냥 이렇게 비워두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만약에 여러분이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구체적인 타입을 주지 않으면 이 대신에 뭐가 사용된다? 오브젝트가 사용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타입을 준 거하고 안 준 거의 차이점이 뭘까? 자, 여기 다시 그림을 보게 되면은 내가 여기 이 자리에 멤버라고 하는 클래스를 줬다. 그럼 여기에 저장되는 것은 전부 다 무슨 객체? 멤버 객체라는 거죠. 내가 여기에 스트링을 줬다. 그럼 여기에 저장되는 객체는 전부 다 문자열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리스트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그럼 여기에 저장되는 객체는 무슨 객체? 어떠한 객체든 저장이 가능하다. 뭐 멤버도 저장 가능하고 또 스트링도 저장 가능하고 뭐 자동차 객체도 저장 가능하고. 왜 그래요? 오브젝트 타입이니까 뭐 어떤 객체든 다 오브젝트 타입 변수에 대입될 수 있죠. 그죠? 바로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는 잘 안 써요. 이렇게는 잘 안 쓰고 대부분은 보통 같은 객체만 저장하게끔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로 대부분 씁니다. 근데 여러분이 나는 어떠한 객체든 저장하고 싶어. 그게 목적이라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된다. 자, 그래서 이제 add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지고 여러분이 추가를 하게 되면은 앞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순번대로 이렇게 저장이 되는데 자, 만약에 여러분이 10개를 저장을 했다. 그럼 인덱스가 0부터 해서 9까지 이렇게 쭉 해서 객체가의 번지가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20개, 30개, 100개 계속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삭제를 하는데 우리 아까 삭제할 때는 뭐 쓴다고 그랬습니까? 뭐 클리어나 리무브나 이거 쓴다 그랬죠, 그죠? 뭐 클리어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지워버리는 거고요. 다 삭제하는 거죠. 근데 리무브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인덱스 또는 주어진 객체를 찾아서 지우는데, 자, 이 그림을 보시면 10개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인덱스 4에 있는 내용을 지웠다. 그러면은 인덱스 4가 뻥 비어 있느냐? 그렇지 않고요. 이 5인덱스에 있는 놈이 4인덱스로 옮겨와요. 6인덱스에 있는 놈이 5인덱스로 넘어와요.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객체가 다 앞으로 인덱스가 당겨집니다. 이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리무브를 쓰면은 이게 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아예 이게 없어지면서 뒤에 있는 놈이 하나씩 인덱스가 이렇게 땡겨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4를 지우고 또 4를 지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또 4를 지우면 5가 4가 되죠, 그죠? 또 4를 지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실습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지금 보드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자, 이 보드 클래스는 요 리스트 안에, 즉, 요 리스트 안에 이제 저장할 객체로 이제 요 보드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에 서브젝트 컨텐트라는 필드가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까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제목, 내용, 글쓴이 이런 뜻이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제목, 내용, 글쓴이를 받아서 필드에 저장을 하고, 여러분 이거 뭡니까? 게트 세터 만들어 놓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보드를 이제 객체로 만들어서 리스트 컬렉션에 저장을 하고 싶다. 그래서 자, 이와 같은 식으로 여러분이 어레이 리스트 객체를 만들어서 자, 리스트 인터페이스로 사용 가능하게끔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놨다. 자, 여기에 여러분이 보드가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뭡니까? 이 인터페이스로 저장하거나 삭제하거나 찾아오는 객체는 다 무슨 객체? 보드 객체가 된다는 거예요. 딴 게 오면 안 된다. 그래서 강한 타입 체크를 하죠. 딴 거는 저장할 수도 없다. 보드만 저장 가능해. 예, 강한 타입 체크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add 했을 때 이 자리는 뭐만 올 수 있다? 보드 객체만 올 수 있다. 알겠습니까? 예, 딴 게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은 종류인 보드 객체만 저장할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 몇 개를 내가 저장을 했습니까? 5개를 저장했죠? 그래서 다 다른 객체를 만들어서 5개를 저장을 했어요. 자, 실제로 이 컬렉션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객체 수를 내가 알고 싶다. 그럴 때는 여러분이 사이즈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크기라는 이야기인데 이제 컬렉션 안에 들어가 있는 객체 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5개를 저장했으니까 여기는 뭐가 저장됩니까? 5가 저장되겠죠. 자, 총 객체 수는 5가 됩니다. 자, 그 다음 get. 아까 get이 뭐였죠? 가져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뭘 가지고 오느냐? 요 숫자가 주어졌으니까 요 숫자는 인덱스입니다. 그러면 요게 0인덱스, 1인덱스, 2인덱스, 3인덱스, 4인덱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인덱스에 저장되어 있는 이 보드 객체를 가져온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보드 객체의 자, 제목, 내용, 글쓴이를 출력하게 되면은 이게 나와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포는 여러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전체 객체를 하나씩 하나씩 가져와서 이제 처리하는 거예요. 처리하는 게 이제 출력을 한번 해본다는 건데. 자, 리스트 사이즈가 5입니다. 맞습니까? 요 저장된 개수를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for는 몇 번 돌아? 5번 돌겠죠. 그럼 여기에 i가 여러분이 0부터 시작해서 4까지 변하겠죠. 그죠? 그러면 보드 객체를 하나씩 얻어서 이 보드의 제목, 내용, 글쓴이를 한번 출력을 해 본 거예요. 요 밑에는 뭡니까? 리무브. 제거죠. 그래서 이 인덱스 거를 제거해. 그러면 이 인덱스 얘가 제거가 됐어요. 그럼 앞에 있는 게 전부 다 하나씩 땡겨 오겠죠. 그러면 다시 이 인덱스를 또 지워 가능하다?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결국 얘가 날아가고 얘도 날아갑니다. 첫 번째는 얘가 날아갈 거고요. 두 번째 이 인덱스 또 지우라 그러면 얘가 날아가겠죠. 자, 여러분이 요거는 자, 위에 포문하고 자, 역할은 똑같아요. 이제 리스트 안에 있는 객체를 하나씩 갖고 와서 처리하는 건데 이거는 뭘 이용한 겁니까? 인덱스를 이용을 한 거고 맞아요? 요거는 우리 배열에서도 이거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항목 수만큼 포가 반복이 돼요. 그럼 여기에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항목 수는 몇 개? 3개겠죠. 왜? 5개에서 2개 지웠으니까. 맞죠? 그럼 이 포는 3번 반복을 하면서 자, 인덱스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보드 객체를 여기 대입해서 이제 이렇게 출력을 한다. 그래서 또 다음 반복할 때 또 하나 갖고 와서 또 이렇게 출력한다. 이런 식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자, 여기에 구형 객체 어레이 리스트를 리스트 타입 인터페이스에 대입을 해서 자, 지금 내가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거는 전부 다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거 맞습니까? 맞아요. 예. 이 실습 지금 한번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그 리스트 구현 클래스인 이 벡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자, 사용 방법은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했기 때문에 리스트 인터페이스로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다. 여러분이 금방 실습했던 이해제. 자, 여기에서 이 자리만 여러분이 뭐로 바꾸면 된다? 벡터로 바꾸면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서 작업했던 이 내용 하나도 바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용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게 어레이 리스트, 그 다음 벡터, 링크드 리스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구형 객체만 다를 뿐이지 사용 방법은 다 리스트로 여러분이 사용을 하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이제 뭐냐면 그러면 언제 내가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어야 됩니까? 다시 말해서 이 자리에 내가 언제 어레이 리스트를 써야 되고 이 자리에 언제 벡터를 씁니까? 이제 그거만 알면 됩니다. 요 사용 방법이 틀려진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제 벡터 같은 경우는 어레이 리스트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뭐 당연하죠. 그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구현했기 때문에 당연히 내부 구조는 동일할 겁니다. 근데 차이점은 벡터는 동기화된 메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우리 어제 동기화 메소드 배웠죠, 그죠? 그래서 벡터는 싱크로나이즈드가 다 붙어 있어요. 어레이 리스트는 안 붙어 있는데 벡터는 메소드마다 싱크로나이즈가 다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붙어 있으면 어떤 효과가 나요? 한 스레드가 이 벡터 안에 있는 메소드를 실행하고 있을 때 다른 스레드들은 싱크로나이즈 메소드를 호출할 수 없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하나의 스레드가 벡터를 사용할 동안 다른 스레드는 벡터를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자, 멀티 스레드 환경. 스레드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스레드가
실행되고 있는 환경에서 내가 어떤 리스트 컬렉션을 쓰고 싶다. 그러면 어떤 스레드가 여러분이 여기에 뭐 객체를 저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add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을 할 때 이제 다른 스레드는 add 메소드는 물론이고 remove라든지 get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동기화된 메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벡터가 더 좋습니까? 어레이 리스트가 더 좋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물어본다면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요. 만약에 싱글 스레드 환경이라 그러면은 여러분이 벡터나 어레이 리스트나 사용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런 멀티 스레드 환경에서 공유 객체로 벡터를 사용할 경우 어제 공유 객체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공유 객체로 벡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스레드가 동시에 이제 뭔가를 추가를 하려고 할 때, 그래서 뭐 스레드 1과 스레드 2가 거의 동시에 add라는 메소드로 추가를 하려고 할 때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또 어떤 스레드가 이제 여기 있는 객체를 얻어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또 다른 스레드가 그 객체를 지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멀티 스레드 환경에서 이제 두 가지 이상의 스레드가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싱크로나이즈드가 안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어레이 리스트를 쓰게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는 뭘 사용해라? 벡터를 사용해라. 그래서 벡터는 하나의 스레드가 지금 얘를 사용하고 있다면 사용한다는 거는 뭐 add라는 메소드를 호출한다든지 remove라는 메소드를 호출한다든지 그 호출하고 있을 동안에 이제 다른 스레드는 여러분이 사용을 못하니까 안전하게 추가도 할 수 있고 제거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멀티 스레드 환경에서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레이 리스트보다는 벡터가 더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뜻이고요. 자, 객체를 생성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자, 벡터를 생성을 해놔놨고 이제 리스트 인터페이스에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리스트 인터페이스 가지고만 이제 사용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바로 전에 했던 예제하고 거의 똑같아요. 거의가 아니라 100%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 벡터를 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예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한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지금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변수 선언하고 자, 뭘 대입했냐면은 벡터를 대입을 했죠. 그죠? 그럼 이 자리에 여러분이 벡터 대신에 어레이 리스트도 써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 여기를 보시면은 자, 스레드를 하나 만들고 있어요. 지금 이 스레드를 하나 만든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 다음에 또 스레드를 하나를 더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를 더 만들었다고 칩시다. 둘 다 스타트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각각의 스레드가 어떤 작업을 하냐면 이 런 안에서 작성된 코드를 보게 되면은 자, for가 1000번을 반복을 합니다. 반복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자, 추가하고 있죠. 그래서 보드 객체를 지금 추가를 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 1000개를 추가를 하는 거죠. 자, 스레드 B 보세요. 스레드 B는 지금 이 시작이 뭐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1001, 1001부터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1000번을 반복하네요. 그래서 이제 객체를 이제 또 1000개를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목 1부터 제목 1000까지. 요거는 제목 1001부터 제목 2000까지. 각각 1000개씩을 보드 객체를 이제 저장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스타트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1000개 저장하고 여기서 1000개 저장했으니까 요 안에는 여러분이 몇 개의 보드 객체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몇 개? 2000개. 2000개가 저장이 돼 있어야 정상이죠? 1000개씩 저장했으니까. 자, 여러분 어제 조인 배웠습니까? 자, 이 조인은 누구가 종료될 때까지 기다린다? 지금 이거 실행하는 스레드는 무슨 스레드? 메인 스레드. 그래서 메인 스레드가 자, 스레드 A가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고 또 스레드 B가 종료될 때까지 기다린다. 결국은 1000개를 저장을 할 때까지 기다린다. 이제 이런 뜻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이 리스트 안에 총 객체가 몇 개가 저장되어 있느냐.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사이즈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해봤어요.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여기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2000이 나와야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벡터를 한번 넣어 보시고요. 지금은 벡터가 들어가 있는데 이 자리에 어레이 리스트를 한번 넣고 또 실행 한번 해보세요. 그럼 둘 다 2000이 나오는지 아니면 2000이 아니고 다른 게 나오는지 한번 실습을 지금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 이 자리에 자, 어레이 리스트를 한번 넣어보고 벡터를 넣고 따로따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자, 왜 벡터를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올 겁니다. 자, 이번에는 링크드 리스트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아까 제가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한 적 있었습니까? 자, 객체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내가 하나를 제거를 해요. 그럼 제거하게 되면은 이제 이 뒤에 인덱스에 있는 것들이 앞으로 하나씩 다 당겨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 객체가 1000개, 2000개 이렇게 많이 저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 살을 뺐다. 그러면 요 뒤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인덱스가 앞으로 하나씩 다 당겨지겠죠. 어떻습니까? 이게 여러분이 효율적입니까?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이거보다는 이 인덱스를 앞으로 당기는 작업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능상으로는 좋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제거함으로 해서 뒤에 게 다 당겨온다 그러면 이 뒤에 게 많을 경우에는 그 당기는 어떤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시간이 좀 소요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느냐 해서 넣은 게 링크드 리스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링크드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 그림을 보시면 0 인덱스, 1 인덱스, 2 인덱스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데 나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는 누가 있고 오른쪽에는 누가 있다. 내 왼쪽에는 어떤 객체, 내 오른쪽에는 어떤 객체.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이제 연결을 이렇게 시켜 놓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거를 내가 제거를 하고 싶다. 그럼 이를 제거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이 연결 정보만 바꿔주면 된다는 거죠. 원래는 이 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내 왼쪽에는 이거, 내 오른쪽엔 이건데 이거를 여러분이 제거를 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 있는 링크만 바꾸면 돼요. 내 오른쪽에는 원래 너였는데 너가 없어졌으니까 내 오른쪽에는 너. 그 다음에 얘 입장에서 본다면 내 왼쪽에는 원래 너였는데 너가 없어졌으니까 내 왼쪽에는 이거. 그래서 요 두 개의 연결 정보만 바꾸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거는 여러분이 수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겠죠? 딱 요 연결 정보만 여러분이 수정을 하면 되니까 여러분이 어레이 리스트나 벡터보다는
여러분이 중간에 뭐 삭제를 한다든지 또는 중간에 삽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좀 더 좋은 성능을 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자, 이런 방법으로 새로운 객체를 삽입해 보자. 여러분, 새로운 객체를 삽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건 제거지만 만약에 새로운 게 들어오게 되면 원래 인덱스가 다 뒤로 한 칸씩 밀려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새로운 게 하나 더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 들어온 위치에 앞뒤 링크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뭐 제거를 했든 추가를 했든 상관없이 이제 어레이 리스트하고 링크드 리스트에 그 소요 시간을 한번 우리가 측정해 보자라는 거죠. 자, 이 예제를 보시면 자, 하나는 뭘 가지고 만들었습니까? 하나는 뭘 가지고 만들었습니까? 예. 그래서 각각 리스트 1, 리스트 2로 만들었고요. 자, 소요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을 롱 타입으로 정의를 했어요. 자, 여러분 이거 우리 배웠습니까? 우리 시간 측정할 때 많이 쓴다고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현재 시작 시간을 이제 이렇게 얻어놓고 자, 이 포는 여러분이 1000번을 이제 반복을 하죠. 자, 요때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add 하고 나서 인덱스가 오고 뒤에 객체가 오게 되면 이건 뭡니까? 요거는 삽입하는 건데 어디에서 삽입이 일어납니까? 제일 앞에 여기에 삽입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일 앞에. 그러면 제일 앞에 삽입이 일어나니까 요 연결 정보만 얘는 들어가면 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어레이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0 인덱스에 여러분이 새로운 객체가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다 뭐로 바뀝니까? 한 칸씩 다 뒤로 밀리죠. 그죠? 맞나요? 그래서 여기에 뭔가가 여러분이 들어가면 원래 들어가 있던 이 인덱스는 한 칸씩 다 밀린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0 인덱스에 자, 새로운 자, 문자열을 넣겠다. 자, 여러분이 지금 숫자를 문자열로 바꿀 때 string.value of 써요. 이건 어디서 했어요? 우리 5장에서 했었죠. 그죠? 그래서 정수를 문자열로 바꾸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다 저장하고 나서 여러분이 여기에 이제 끝 시간을 갖다가 이제 또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럼 이 포문에 의해서 이제 소요된 시간을 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 end time 빼기 start time. 맞습니까? 그래서 end time 빼기 start time 한 이 값을 어디다 저장한다? 자, 지금 요 자리에 저장한다. 그러면 요 자리에는 여러분이 이게 들어가고 요 자리에는 지금 얘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printf입니다. 여기가. 자, 그 다음. 자, 이번에는 또 시간을 또 측정하는데 자, 포문이 역시 1000번을 돌면서 이제 리스트 2에 0 인덱스 위치에 문자열을 삽입을 해요. 그러면은 1000번을 삽입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이 소요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측정을 해서 출력을 했다. 어느 게 더 빠를까요? 그래서 여기 결과를 보게 되면은 어레이 리스트는 이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 링크드 리스트는 어느 정도 걸렸다? 한 4배 정도가 더 빠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여러분 이거 실습을 한번 해봅니다. 자, 여기서는 절대적인 시간보다는 링크드 리스트가 더 빠르다. 예, 요것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